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이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고, 거기에 함수 이름이 있어.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있었어. 거기에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 우리는 정규 분포라는 이름을 줬다. 이랬지? 연속 이산 확률 분포의 또 특징적인 놈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했다. 그래서 이항 분포도 우리는 식의 표현이 있을 것이고, 정규 분포도 이항 분포도 식의 이름이 있을 것, 식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이항 분포도 식의 특징이 있다. 그 식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만 정리되면 문제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항 분포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상만 풀어봅시다. 상만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고속버스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고속버스에 탑승한 사람은 90%야. 0.9 수의 앞쪽에 이제 밑에 보면 0.9라는 말이 있으니까 0.9, 0.1. 좌석이 28개인 고속버스를 30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라겠네? 우린 구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겠지. 몇 명을 조사할 거야? 30명을 조사할 거야. 그럼 30명 각각 물어볼 거 아니야. 30명이 왔는데 각각 물어봐가지고 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각각 물어봤네. 뭐가 되는 거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라고. 30명을 각각 물어봤어. 변수 x는 x의 이름이 뭐지 그러면? x가 이름 뭐야? 이항 분포 30명 각각한테 물어봤어. 0.9의 확률이 있어. 뭔 말이야? 0.9라는 것은 탑승을 할 확률이야. 탑승을 할 확률. 그러면 x가 뭔 말이야? x가 뭐겠어? 요건 알아야 되지. 탑승 인원이 되겠지. 30명은 예약을 한 사람이고 0.9의 확률로 탑승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대니 지금 요 문장을 읽고 요걸 정리 못하면 못 풀어. 이 정리만 하면 문제 그냥 푼다 했잖아. 그럼 탑승 인원은 x의 변수는 어떻게 돼? x가 범위가 x는 0부터 30까지 되겠지. 실제 탑승 인원은 0명부터 30명까지야. 그런데 버스가 좌석이 28개야. 28개니까 29명 오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30명 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 질문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지. 다시 말해서 px가 29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 되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돼? px가 이산이기 때문에 29 이상이란 말은 없어. x가 얼마야? 29 더하기 px가 30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보통적으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 px가 29라는 말은 30c 29에 0.9가 29제곱 0.1이 1 더하기 30c 30에 0.9가 30 0.1이 하나 0개 이래 되겠단 말이지. 내가 말했어. 그래서 여기 이항 분포 독립시행 문제는 질문 자체가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한 세 개까지는 열어놓자.
두 개니까 직접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0.9에 29제곱은 기본적으로는 계산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조건에 나왔다 이 말이야. 항상 이 조건은 쓸데없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0.9에 29제곱은 나올 수 있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했다? 두 개를 나눠서 쪼개서 풀었다. 그럼 얘는 이항 분포라기보다는 그냥 독립시행이라는 소리야. 이항 분포가 아니라 그냥 독립시행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놈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지. 29제곱은 0.047, 0.1을 곱해서 30시 29는 30 곱하기 0.0047 더하기 0.9, 0.042가 되겠네. 말을 이해를 하고 변수가 뭔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쓸 것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변수 x가 탑승 인원이다고. 0명부터 30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이항 분포와 연결되어 있는 독립시행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576번 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넣는 동전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칸,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칸 이동합니다. 수직선을 움직이니까 오른쪽 왼쪽이니까 양의 방향이 있고 음의 방향이 있네요. 그래서 몇 번 던졌어? 10번을 던졌단 말이야. 10번. 다시 말해서 R이 나오는 횟수가 A번, T가 몇 번? B번. 10-A번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A 더하기 B는 10이고 앞면이 나오면 어디로 가? 3A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B만큼 가겠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겠네요. 이 위치가 뭐가 된다고? 확률 변수 x가 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a가 뭐라고? 앞면이 나온 횟수, 뒷면이 나온 횟수, 그 두 걸 가지고 위치가 나왔어. x가 뭐야? x. p의 좌표, 좌표라는 것이 위치라는 소리겠지. 확률 변수 x. 변수를 바꾸는 작업이 되겠네. 그러면은 3 우리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3a 마이너스 2배 10-a. 그러면 5a 마이너스 20이 위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떤 분포는 잘 알고 있어. a의 분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를 바꾸는 x로 바꾸는 작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내? 구하는 질문은 2x이고 5a-20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겠네. 5a-20을 구하자는 소리고 a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앞면 나온 횟수가 되겠지. 앞면 나온 횟수 주사를 몇 번 던졌어? 10번을 던졌어. 각각적으로 앞면 확률이 똑같다. x가 뭘 따라?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a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a는 이항 분포 10번을 던졌고 2분의 1의 확률로 나왔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이 a는 12분의 1,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가 되겠네요.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앞면이 나온 횟수가 변수가 될 것이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있을 거고 뒷면이 나온 횟수가 있을 건데 뒷면에 대한 것을 앞면 변수로 바꿀 것이고 그 두 개의 변수를 합쳐가지고 한다 이거지. 우리가 게임을 이겼을 때와 졌을 때가 다른 어떤 상황 조건을 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앞면 나오면 뭐 플러스가 되고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걸 합쳐서 나의 위치가 발생한다.
이런 룰은 꽤 많이 나온 룰이야. 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꽤 많이 등장시켜주는 변수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변수 바꾸는 요 식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 과정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그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fk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f라는 함수가 확률 여긴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그게 f냐, f가 아니냐. 이걸 잘 읽어내야 돼.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는 분명 이름을 줄 거라고.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요놈과 관련된 함수가 있을 거라고. 정규 분포를 함수화 시켰단 말이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라고 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fk라는 것은 fk랑 요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 얘기한 겁니다. 문장을 읽어야 돼. f가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 작업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새롭게 정의를 해줬어. 새롭게 정의를 해줬다고 해? 뭔 말이야? p x가 이 x는 요놈 경주분포를 다른 거잖아. x가 k부터 k 플러스 4까지의 넓이를 새로운 함수로 지정을 해준 거라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는 있을 것인데 뭐대 동하나 뭐대 k가 지금 몇 칸을 줬어? 4칸을 줬다고. 이렇게 4칸을 줬어. 4칸을 주고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안쪽에 들어오는 넓이를 fk라는 함수를 줬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k가 왼쪽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오다가 평균을 대칭적으로 딱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얼마가 되면, 이때가 얼마야? k가 정중앙이 8입니다. k가 얼마가 되면 6이 되면 가장 큰 함수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왼쪽 왔을 때하고 오른쪽 왔을 때가 제 대칭적이 되겠죠. 새로운 함수는 얼마일 때? f 얼마냐? f 6이 맥시멈이 되는 거지. f6이 맥시멈이 되고 대칭적으로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문제를 넘어가자 이거지. 되니? 그럼 첫 번째는 f2하고 f10이 같냐는 질문이야. 얘가 x는 6의 대칭이니까 평균 6이네. 얘는 참이 되겠네. 두 번째는 8일 때 최대가 아니라 6일 때 최대가 된다고.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요놈의 평균이 얼마가 되면 요 말이 무슨 말이야? 대칭이 x는 6이라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 되겠네. 이게 어려운 말 아니야. 단 요것만 해석할 줄 아면 돼. 함수 자체를 새로운 함수를 줬다 이거지. 보통 이렇게 새로운 함수 줄 겁니다. 정규분포를 갖고 있고 그놈을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 새로운 함수를 지정해 줄 거라고. 알겠니? 다시 말해서 함수 해석만 하면 돼. 단 여기에 있는 식의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정규 분포 함수랑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오 했습니다. 변수 x가
쌤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는 요 그림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요 정도만 표현하고 문제를 풀 거야. 가운데가 m이고요. 우리는 이 간격을 어떻게 작성할 거야? K 시그마로 작성할 거야. K 시그마로 작성할 거야. 그리고 남는 수는 K만 남겠다 이거고, m이 뭘로 변하는 거야? m이 0으로 변할 거고, 요 위치가 K로 바뀔 거다 이 말이죠. 요것만 기억을 할 거라고요. x가 m 플러스 a보다는 클 확률이 0.04야. 0.04라는 말은 요 기준이 0.5니까 0.04보다 크다는 것은 a가 양수이면서 저기 오른쪽 얘가 0.04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요 위치를 a라 놓겠습니다. 얘가 a가 아니라 요 간격이 a가 되겠죠. 요 간격이 a. k 시그마로 표현할 필요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여기에 있는 문자가 다 a, b, c, k 시그마를 k를 숨겨온 거고, 어차피 a가 크면 k도 크겠지. a 간격이 이만큼입니다. 얘가 0.04가 되도록. 바로 여기다 해볼까요? m-b. 그럼 m에서 b만큼 빠졌다는 소리지. 0.12가 되겠네. 보다 작을 확률이야. 0.5보다 작았으니까 뭐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놈은 뭐 이 정도 오겠네요. 이것이 얼마가 0.12가 되게끔 해달라 이거지. 그리고 요 간격이 뭐가 될 거야? b가 된 것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a하고 b는 여가 0.4, 0.04, 0.12니까 요게 넓으니까 b가 더 작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일단은 b가 더 작았어요. 얘는 c보다 작을 확률이지. 절대값입니다. 얘는 뭔 말이냐면 변수 x가 m하고의 오차야. 정중앙하고의 오차. 정중앙하고의 간격이 c보다 작아야 돼. 다시 말해서 왼쪽 오른쪽 요렇게 있는 게 오차란 말이야. 이렇게 놨을 때 요놈이 c가 되는 거라. 알겠니? 요식 이해해야 돼. 요식 평균하고 x의 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차니까 좌우로. 근데 c를 했더니 요 면적이 얼마가 돼? 두 개 합쳐서 0.45니까 하나가 0.225가 되겠네요. 0.225를 이 수들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지. 얘가 0.12니까 c가 이 정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c까지 나왔습니다. 요 간격이 지금 c야. c가 현재까지 제일 작았어요. m-d가 0.81. m-d는 0.81이니까 0.5보다 컸어. 그거보다 크다가 0.5거든. 뭐 c가 이 정도 이 위치에 있겠지. 아직은 위치 모릅니다. 위치 모르고 이쪽이 얼마야? 0.81이니까 이쪽은 얼마가 되겠어? 0.19가 되겠지. 0.19가 되고 아까 0.25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D의 위치가 이 정도 되겠다. D가 이게 아니라 요 간격이 D가 되겠네요. 간격이 D. 제일 작은 게 C고 그 다음에 D이고 그 다음에 B이고 A가 되겠다. 어떤 비교적인 내용이니까 그림 하나로 힘들면, 선생님 하나로 비교했지만 힘들면 두 개를 그리면 되겠지. 넓이와 위치, 간격 요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어떤 온도계 제작회사는 온도계 눈금을 검사하여 자동 검사 장비 기준 온도와, 자, 문장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말 정리를 딱 잘해야 돼. 문자 정리를 잘해야 돼. 온도계 눈금을 검사하여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온도계가 있고 불량품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눈금이 평균이 27.5,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표를 따른다 이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지금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는 30도고 27.5도 누가 온도계의 눈금이 변수가 됩니다. 온도계의 눈금 위치가 되겠지. 위치 정확하게는 온도가 되겠죠. 어떻게 따지면 온도계가 뭘 따라?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요. 27.5의 5의 제곱을 따르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가 27.5도고 기준이 얼마야? 기준이 30이라고 나왔네요. (30이라) 나왔고 아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5도씨 이상 차이가 난다 했지. 5도씨 이상이라는 말은 5도가 됐다는 것은 여기가 35도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돼? 25가 되겠네. 그러면 5도씨 이상이라는 말은 이쪽하고 이쪽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 질문을 지금 여기는 불량품에 대한 확률. 문장이 원하는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를 임의로 한 개를 택하여 위 표를 이용하여 불량품일 확률. 맞네요. 불량품일 확률.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시오. 예, 이런 말들이 읽어보면 좀 어렵게 보일 수도 모르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그냥 쉬운 말이야. 그럼 요 위치만 판단하면 되겠네. 27.5도에서 25는 절반. 표준 편차가 5니까 2분의 1이고 35도는 얼마야? 1.5. 여기는 1.5에 여기는 2분의 0.5에 그럼 크다니까 요 부분이 0.43이니까 여기는 0.07. 얘를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야? 0.19가 여기니까 여기가 0.32. 결론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 된다. 0.38. 내용상은 아무 내용도 아니야. 얘를 뭐로 작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식으로만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연습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 어떤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을 응시했어. 10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한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야. 당연한 거야. 일단 1000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어. 그러면 점수 얘기를 할 것이야. 당연히 점수. 그 다음에 합격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합격 인원이 나올 거고 그 인원에 따른 점수가 있을 거라고. 분명. 엄만 이해되니? 자, 1000명이 응시하였고 이들 점수는 평균이 요만큼을 따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변수가 뭐야? 일단 점수야. 점수가 55점에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요. 이들 중 점수가 50점부터 60점인 학생이 680명이야. 우린 전체 확률이 1인데 당연히 1하고 1000명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 확률 1하고 1000명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근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50점부터 60점까지. 가운데가 얼마인데? 55점인데 50점부터 60점까지 요 확률이 얼마라고? 확률이 아니라 인원이 680명이야. 680명이라는 소리는 1000명 중에 680명. 다시 말해서 여기에 확률이 0.68, 반 땅이 0.34가 되겠네요. 그럼 0.34를 찾아야 되는데 0.34는 왜 오나? 1입니다. 0.34는 1이야. 68% 1입니다. 1. 0부터 1까지가 0.34. 그럼 여기가 뭐라? 한 칸이란 소리겠지. 정확하게는 한 칸 시그마. 한 칸 시그마. 시그마가 그래서 얼마 나왔다? 5가 나왔다 이 말이야. 자, 1000명 중 임의로 택해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질문 들어갑니다.
65점. 65점은 얼마야? 2시그마가 되겠죠. 이상 표현하면 돼,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가 0.48.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0.02가 되겠네.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음 608번을 볼게요. 지금 상문 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이거 어려워. 두 가지야. 문장을 시계 형태로 바꿔야 돼. 내가 아는 시계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 작업이 좀 어렵다고. 알겠니? 말들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복잡해지면 그거를 하나씩 읽어내야 되는데 너희들 실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지금까지 이런 정도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할 겁니다. 대신 내가 확률이라는 것이 그래. 50점은 없어.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만 있어. 우리는 못한 사람이라고. 왜? 노력을 안 하니까. 그걸 넘어서면 다 풀어. 더 대부분 풀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읽어봐야 돼. 그거를 정리정돈을 잘하면 쉽게 풀 수가 있다고. 누가 빨리 풀고 누가 정확하게 풀고 두 가지라고. 먼저 이걸 해결해야 점수가 80점까지 그냥 올라간다고. 알았니? 통계는 90점이 아니라 95점 넘어야 돼. 한 개. 두 개부터는 등급이 떨어집니다. 한 개야. 100점 너무 많아. 어떤 학교 100점이 12명 나온 데도 있어. 1등급이 안 나와버려. 그 와중에 두 개 틀리면 3등급 됩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점수가 있을 거네. 업무 평가를 점수화 시켰다는 소리지. 그러지? 400명이나 있을 거고 점수가 있을 거야. 근데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변수가 누구냐? 점수가 변수가 되겠네요. 점수가 정기 분포를 따르겠네요.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좋았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업무 능력 지표를 만들었어. 지표. 새로운 변수가 되겠네. 점수하고 지표는 좀 다르지. 점수하고 지표는 좀 달라. 지표라는 것이 지표 M을 요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이거를 산출했더니 M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0.03이 됐다. 다시 말해서 요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0.3이 됐다 이 말이겠지. 그 말은 M-80은 마이너스 1.5 시그마 M은 80 마이너스 1.5 시그마라는 식이 하나 나왔네요.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불합니다. 위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성과급을 80점 이상인 사원 수를 구하래. 다시 여기서부터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점수가 80점 이상의 사원한테는 성과급을 지불합니다. 이 표를 이용하여 성과급 받은 사원 수를 구하라 이 말이겠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하자는 거야 지금? 80점 이상을 구하자는 소리지. 그리고 그 확률을 구했을 거 아니야. 사원 수는 총 400명이니까 확률만 구하면 거기다 400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80 이상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평균도 안 나왔고 시그마도 안 나왔는데 평균과 시그마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지. 요 식으로 넣은 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여기가 M이야.
여기가 얼마인데? 80 마이너스 1.5 시그마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디야? 80이잖아. 요 간격이 얼마야? 1.5 시그마잖아. 요거네, 요거 질문 자체가. 어려운 내용 아니야. 내가 지금 요걸 표준화 시키지 않은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 얘를 표준화 시켜라겠지. 표준화 시그마분의 80 마이너스 m 요놈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겠지? 집어넣다 보면 PG가 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지? 표준화하기 전에도 우리는 표현 자체를 평균에서 얼마 시그마 표현이 떨어졌냐만 표현하면 1.5가 등장한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0.07이 되겠네요. 0.43이니까. 자, 전체 학생 수가 같습니다.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 B반,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이거인 학생 수의 2배가 된대요. 자, 학생 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확률로 계산하면 확률이 2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왼쪽이 A반, 오른쪽이 B반. 변수는 A, B로 잡겠습니다. A반은 여기가 165.9고요. B반은 여기가 얼마야? 169.8이야. 그래서 B반의 키가 A 이상. A는 확실치 않아요. 지금 그냥 표현한 거야.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 180 요 면적이 2배가 된다 이 말이야. 요 면적이 2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간격을 뭘로 바꿔봐야 돼? K 시그마로 바꿔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얼마야? 여기가 얼마니? A반 표준 편차 10이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서부터까지가 14.1이지. 그럼 1.41 시그마네요. 여가 1.41 시그마. 그럼 1.41 시그마보다 요놈이 더 크다고 있으니까 우린 1.41을 찾아. 1.41을 찾았더니 0.42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0.08이 되겠고 우리는 얼마가 돼? 이것이 0.16을 찾겠다 이 말이잖아요. 0.16을 찾으려면 요놈이 0.34가 되니까 요놈이 1시그마네요. 여기가 얼마야? 1시그마. 1시그마가 현재 얼마였어? B가 5였네요. 그래서 A는 174.8이 되겠다. 어려운 말 아니네. (120번입니다) 450C 450 3분의 2에 450 3분의 2에 449 3분의 1. 딱 식을 읽는 순간 얘는 독립시행 그 다음에 더하기가 많아 이항 분포 생각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식은 당연히 요놈을 계산하는 말은 없을 거고 도대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를 갖고만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거라고. 450C 450부터 450C 330이야. 숫자도 좀 애매하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를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독립시행들의 합이야. 되니? 그럼 뭐라고?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변수 x가 이항 분포 총 횟수가 몇 번? 450번. 거기에 확률이 얼마? 3분의 2. 450, 3분의 2R. 그러면 요놈이 평균이 300이 되겠고, 계산한 거야. 분산이 3분의 1을 곱하면 100이 되겠네요.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 이 말이겠고, 질문은 px가 330보다 더 컸네요. 330 이상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330 이상은 그림 하나 그리고 가운데가 300이니까 330은 몇 칸? 3칸 시그마가 되겠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원하는 데는 어디다? 이쪽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표를 보면서 3 찾고 이쪽 부분 0.0013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쉽지? 어? 내가 풀어서 쉬울 수도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쉽게 풀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뭐만 안 쓰고 있는 거야? 시까지는 적었고 연어 표준화 과정만 일단 안 하고 있어. 어?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아까 그 문제 비슷해.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는 확률이 5분의 1이야.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3 게임이 있어. 내가 이기면 10점을 얻고, 근데 확률이 5분의 1이고, 내가 지면 2점을 잃고 확률이 5분의 4다 이런 말이라고. 됐니? 내가 어떤 10판의 게임을 시작하면 이길 횟수가 있고 질 횟수가 다 분명히 있었겠지. 그래서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몇 번을 했어? 1600번을 시행을 했어. 독립시행을 했어. 1600번 이런 수는 독립시행은 문제가 나오질 않아.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내 점수가 736점이야. 자, 내가 시행한 후에 점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뭐라 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을 내가 얘를 이겼다고 봅시다. 이겼어. 2.1을 확률을 졌어. 이래 되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점수가 x야. 요 변수 바꾸는 작업이야. 내가 이긴 횟수가 있고 진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W가 뭐라고? 이긴 횟수라고 해. L이 뭐야? 진 횟수야. 그럼 L은 뭐야? 진 횟수는 이긴 횟수 전체에서 이긴 횟수를 빼면 되겠지. 까지 돼? 돼, 안 돼? 근데 내 점수는 어떻게 돼? 내 점수는 이기면 10점을 줄 거고 지면 2점을 잃을 거야. 이해됩니까?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x 변수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x가 w에 대한 변수로 문장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우리 뭔 분포를 알아낼 거야? w의 분포를 알아내겠다 이 말이야. 이긴 횟수가 분포가 딴다 이거지. 변수가 이긴 횟수라고. 근데 뭘 따라?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1600번을 5분의 1의 확률로 따를 것이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인데 5를 계산하니까 5, 3, 15, 5, 20, 320 5분의 4 5분의 4, 64, 8이 16의 제곱을 따르네요. 이렇게 따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뭐야? Px가 736 이상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말이 안 되는데. 아니다. 아직 변수 안 바꿨지? 아직 변수를 안 바꿨어. 지금 변수가 지금 W잖아.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 x로 바꿔야 되겠지? x. 그러면 x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320이니까 여기다가 320을 넣어야 되겠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될란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320 말이 안 되는데. 삼천이 나오는데? 아이씨, 10번이 아니네. 10이 아니야. 여기 10이 틀렸어. 10이 아니라고. 총 몇 번을 했어, 지금 우리가? 총 몇 번 했어? 동환아 몇 번 했냐? 게임 몇 번 했어? 아이씨, 공부를 누가 하냐? 게임 몇 번 했어? 세진 몇 번 했어? 왜 문장을 읽고 게임 몇 번 하는지도 몰라버리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어? 그래, 1600번 했지. 1600번 W가 이긴 했어, 진 했어, 1600이라고. 여기서 틀렸다고, 지금.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3200을 넣게 되면 640에 16, 12의 제곱. 16하고 12. 32, 16, 192. 요걸 따르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736이라는 수가 736. 어떻게 나왔을까? 96. 96을 더하면 되네. 여기가 지금 640이고 도대체 736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야. 736은 얼마라고? 여기 간격이 2분의 1 시그마라고요. 됐니? 그거 뭐일 확률이야? 이상일 확률. 0.5를 찾으면 되겠지. 0.5에 나왔네. 0.191호야. 그럼 거기서 절반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0.191을 빼면 0.3085가 되겠다. 중요한 문제라고, 제발. 잘 나오는 너희들이 난이도가 있는 한 중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풀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80점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내 느낌상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문제야, 난이도가. 자, 이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야. 10% 0.1이 불량. 정상인품이 90%, 0.9가 정상.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이 50보다 크고 n개를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을 각각 조사를 하겠네. 각각 조사를 하겠지. 이항분포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각각. x가 그럼 어떻게 따른다고? 정규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고 n개를 각각 조사해서 불량품의 개수니까 0.1 조사할 거니까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0.1 10분의 1로 쓸까? 숫자 불편하니까 10분의 1n, 얼마가 되지? 10분의 9를 곱해야겠죠. np, npq 100분의 9n. 사실 좀 표현이 좀 불편합니다.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분의 9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을 항상 표현하자고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해.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낸 겁니다. 질문, x가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이 px가 10분의 n 10분의 n은 뭔 말이야? 여기서 10분의 n은 어디 있어? 요거잖아 지금. 평균이야 평균. 그럼 이거 뭐였어 아까? 오차였어 오차.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야. 이게 2분의 15보다 작을 확률이네. 오차가 2분의 15라고. 그 확률을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야. 얘가 뭐라고? 얘가 평균이라고. 오차라고 오차. 다시 말해서 지금 x가 어디가 있냐면 x가 여기 오차, x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요 오차가 이 차이가 2분의 15보다 더 작을 확률이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2분의 15 이래 된다고. 여기가 m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 0.8664 얘가 0.8664보다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실제로 0.8664랑 값은 정해져 있겠지? 나왔잖아, 얘가. 1.5래요, 1.5. 그럼 1.5가 어디 있겠어?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딱 봐도. 왼쪽에 있겠지? 얘가 0.8664니까. 얘가 그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이 간격이 1.5 시그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그마만 다른 문자로 쓸 거야. 시그마는 다른 문자로 돼 있어. 해석되니? 이 문장을 갖고 해석만 하면 다 된다니까? 해석이 다 됐어. 그러면 1.5 시그마 자리에 뭘만 넣으면 돼? 10분의 3의 루트 n이 m 플러스 2분의 15보다 m이 10분의 1n 플러스 2분의 15보다 m 필요 없지. 간격만 필요하겠지. 요 간격이니까 요 간격만 필요하겠지. 1.5 시그마가 2분의 15보다 더 어쩐다고? 더 작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얘가 지금 2분의 3이고요. 그러면 루트 n이 2 없어지고 5 없어지고 그냥 씁시다. 있잖아니까 3분의 2 3분의 10 3 3 5 2 2 3분의 50 이하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n은 9분의 250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n의 최대값 나온 거지. n은 자연수일 거니까 개수니까. 그러면 9, 2, 18 9, 7은 63 9, 7은 63 이래 되네. 그것보다 작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277개가 된다. 다행히도 꽤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요 식이 관련된 것이 이해가 되면 쉽게 끝날 거라고 해.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쓸 거야? 표준화 시켜서 쓸 거라고 해. 표준화 시켜서 쓸 거야. 괜히 그것만 하나만 작성해 줄게요. 여기서 어디서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겠네. 요놈이 출발하겠네. 요놈 P
마이너스 2, 1호 x 마이너스 10분의 n 10분의 n 대신에 그냥 m 이렇게 작성할 거라고 그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p x가 m 마이너스 2분의 15 요놈을 뭐로 바꿔? 표준화시킨 g로 바꿔. g. 그럼 요놈을 뭐? 요놈 빼기 m에서 시그마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 시그마분의 15. 시그마분의 2분의 15. 얘가 시그마분의 2분의 15. 요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고? 1.0. 얘가 0.866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1.5보다 더 어째야 돼? 커야 된다 이 말이냐. 결론적으로 이씨 배터리 떨어졌어. 결론적으로 시그마분의 2분의 15가 얼마보다 1.5보다 더 크면 이 넓이가 0.8664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올 거라고. 그 말을 내가 표준화 시키지 않고 있는 식에서 그냥 역으로 문제 풀었단 말이야. 읽어낼 줄만 알면 문제가 쉬운 문제다 이 말이야. 예, 끝났다 갑시다.